아이들에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남을 위해 나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무릅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울림과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방역 관리자가 되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교육당국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 39명 중 해외 유입 환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환자 33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어제보다 그 수가 줄긴 하였지만 이태원클럽, 부천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주변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결국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주체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말까지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모임은 적극적으로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최근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모임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갖는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수도권 내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대규모 감염이 발생 시 행정경계에 따른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9일 마련한 병상 공동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수도권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난상황 가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은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최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이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사항을 설정하여 진행합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통합환자 분류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훈련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병상 공동대응체계 세부 운영 매뉴얼을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 치료 및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모의훈련을 통하여 정립된 모델을 토대로 전국의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산 치료제의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유망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분야에서는 연내에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3개 기업의 후보 백신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나 재유행에 대비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입니다. 이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산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고 2022년 방역기기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신설 및 보건복지부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밝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보강합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합니다. 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의 2단계 등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며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남을 위해 나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무릅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울림과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방역 관리자가 되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교육당국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입니다. 복지부의 직접적인 소속은 아니고 질병관리청의 어떤 지방 조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역할은 아마 이제 지자체도 나름대로 이제 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지자체 내에서도 또 지도 단위의 어떤 보건 관련 조직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마도 이제 질병대응센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방의 어떤 방역 행정 조직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어떤 보건소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역학조사관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서 중앙의 역학조사관이 다 질병관리청의 본부인 오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의 어떤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기능들 또 어떤 유사시에는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권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아마 질병관리청 소속의 이 질병대응센터에서 맡게 되는 주된 임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만 이제 행정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여기에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것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을 하는 연구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정부적인 어떤 그 협조 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보건의료의 R&D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기능들을 확대를 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이제 감염병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초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제 포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어떤 위치라든지 기능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라고 그렇게 배경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보건사람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 개편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성격과 그다음에 산하로 있는 이제 국립보건연구원 기능 개편과 관련입니다. 현재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모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의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업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지원 대책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R&D를 기반으로 한 약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 개발이나 기술 개발하는 부분은 기존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NIH가 이제 감염병 관련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새롭게 지금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의료가 발전되면 이제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체 기반 의료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추가되는 사업들이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 개발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질병관리본부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청이 승격이 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 지원, 그 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라는 방역의 기능과 그 다음에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하는 연구의 기능, 두 개가 병립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밑에 기술 개발을 붙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비근한 예로 미국의 CDC나 NIH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는 DHS 밑에 CDC와 NIH가 병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 기능과 그다음에 연구 기능은 별도로 독립적인 존재 가치가 있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지 전체적인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에 대해서 조직의 크기라든지 인력 이런 쪽으로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계셔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문제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인사 예산상에서의 독립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주된 이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기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감염병 강화 관리 기능들이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들이 추후에 좀 더 보강이 되고 인력이 확보될 것인가는
행안부와 아마 이 질병관리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이런 청조직 성격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 조직이 강화된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 조직들을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지역별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인력이나 조직도 같이 확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쪽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감염병이 터졌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질병관리본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의 방역 조직을 질병관리본부 직속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는 지자체의 방역 대응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그 대응 기능 자체를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질병관리청이 대응을 하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쪽에서는 1차적 대응 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지원하는 부수적 기능만 남기게 되는 논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조직적으로 하기 힘든 애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거에서 지방 방역 업무 쪽을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는 굉장히 큰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효적이나 효과적으로 볼 때에도 좀 이 한계들이 있고 실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대안들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